네, 시장님께서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이번 수능 시험에는 울산 지역 학생 약 1만여 명이 응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재확산 추세를 보이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수능은 그동안 부단하게 갈고 닦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만큼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모든 수험생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교육청과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수능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는 어제 오후 시청에서 교육청, 경찰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와 함께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한 관계기관 방역 대책 회의를 열어 안전한 수능을 위한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을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전 방안으로는 먼저 수능 대비 특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합니다. 우리 시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해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 수능 당일인 2003일 오전 10시 시험 시작 직전까지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수능 대비 특별 종합상황실을 설치합니다. 시와 교육청, 경찰, 소방본부 등과 함께 5개 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상황반을 구성합니다. 수능 대비 특별종합상황실 연락처는 229국에 4640이며 등굣길 긴급 이송 지원 등 수능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 수능 시험장은 모두 29곳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수험생을 위해 일반 시험장 26곳 외에 별도 시험장 1곳과 병원 시험장 2곳도 마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관별 수능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 교육청의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방역 준비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수능일 전후인 12월 1일과 12월 4일 총 2차례 걸쳐 시험장 소독을 실시하며 모든 수험생 책상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시험장 안에 손소독제와 소독용 티슈도 비치합니다. 또한 모든 수험생에게 KF94 마스크 5장을 지급하고 시험 감독관에게는 KF94장의 마스크와 94 마스크 3장과 레벨 D의 개인 보호구 5종을 지급해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또한 수능 전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학원 시설에 수능 전 원격 수업 전환을 요청하였고 현재 약 82%의 학원들이 교육청 조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실 시에는 발열 체크와 증상 확인, 2단계 점검을 통해 증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심한 기침 등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별도 시험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남구 보건소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며
시험 종료 후 다른 수험생 및 감독관은 14일간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이 발견되면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야 합니다. 둘째,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과 병상관리 대책입니다. 확진 수험생 발생 시에도 수능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 병원에 음압병실을 2실 확보한 상태이며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은 밤 10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4시간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라인을 구축해 완전한 수능 시험을 위한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합니다. 셋째, 자가격리 수험생의 이동지원 계획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중 자차 이용이 불가한 수험생의 경우 1대1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 별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송하여 수능 시험을 치르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넷째, 수험생 등교 관련 대중교통 수송 대책입니다. 시험장별 버스 노선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수능 당일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배차 운영하고 혹시 모를 버스 고장에 대비해 예비버스 34대를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섯째, 수능에 대비한 코로나19 집단검사 강화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능 전후 신속한 코로나19 집단검사 수행을 위해 코로나19 집단검사 인력 4명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이며 생물 안전작업대 등 검사 장비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여섯째, 시험 중 응급 환자 발생 시 비상 이송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3일 수능 시험 종료 시까지 수능 대비 119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각종 안전사고 대응과 자가격리자 이송 및 방역관리 등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또한 시험 중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시험장이 마련된 동천 동강병원으로 수험생을 이송하게 되며 시험장 인근 교통 정체구간 5곳에 구급차를 전진 배치해 수험생의 긴급 이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교통관리 대책입니다. 수능 당일 원활한 이동을 위해 경찰 기동대 2개 중대와 모험협력 단체 90여 명, 교통순찰차 등 차량 60여 대가 시험장 인근 사고 취약지역에 배치되며 지각 우려 수험생을 위한 순찰대 지원 인력도 교통 대책에 포함시켜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有关 기관과 협조해 마련한 이와 같은 수능 특별 방역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수능뿐 아니라 이후에 실시되는 대학별 논술 시험이나 면접이 끝날 때까지 방역 대책에 철저를 기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서 어제 우리 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 최소화를 위해 민간 부분은 1.5단계, 공공 부분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일 400~5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능 시험장뿐만 아니라 각종 연말연시 모임과 회의, 집회, 회식 등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일상 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금 간곡히 호소합니다. 120만 울산 시민의 실천이 최선의 방역이고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코로나19는 강하지만 울산은 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역메일 정종식 기자님. 네. 이 수능 대책하고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네. 코로나와 관계된 것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9일 날 그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네. 2단계까지 격상할 수도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네. 지금 그 울산시의 그 추세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2단계 상향 조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예, 솔직히 얼마만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의 관건입니다. 현재 우리가 29일 우리 1.5단계로 상향 조치를 할 때에도 우리는 1.5단계의 원래 기준에는 미달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도 어제 새로 발생한 사람들이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유입자가 대부분이고 우리 울산 시내 발병자들은 어느 정도는 상황을 통제 가능한 가족관이라든지 또 그분의 어디서 한 분이 어디서 이렇게 감염됐는지 이것을 추적 가능한 범위라든지 이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2단계를 고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고 주말까지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는 결정적 그 판단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당일 전후에 아주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어디에다가 연락해야 내가 도움을 받지 하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오늘 이 우리 그 회의와 우리의 결의의 그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전화번호를 꼭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서 수능이든 코로나19 방역이든 이 번호로 전화하면 모든 지원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합동 대책이 특별 상황실에서 수립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전화번호를 좀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능에 대비한 울산시 전방위 총력 대응 대책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교육청과 또 경찰청에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울산시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후 브리핑은 이형우 복지여성관광국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12월 1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85번째 브리핑입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태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요인 5명, 해외 요인 5명입니다. 울산대병원에 41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국내 감염 현황입니다. 지역 요인 149명, 해외 요인 60명입니다. 전체 209명입니다. 일자별, 월별 발생 지역 대상은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9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전후 환자 1명을 포함해서 42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141번은 여전히 위중으로 172번, 173번, 오늘 200번 확진자가 중증으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건강 상태는 양호하십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교육수도원에 전체 326명이 입소했으나 현재 15명이 입소 중에 있고 311명을 퇴소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원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11월 18일 헝가리에서 입국하여 입원한 26번 전원 확진자가 오늘 안실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다음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200번 확진자입니다. 30대이고 동구에 거주합니다. 가족 1명이 있으나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0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현재들은 중증으로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1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 된 11월 30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11월 30일 어제 저녁 10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는 소독을 완료했고 접촉자는 없으며 울산대 병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번 확진자입니다. 30대이고 동구에 거주합니다. 2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친과 모친인데 부친은 울산 202번 확진자이고 모친은 울산 203번 확진자로 가족 간 특징입니다. 12월 26일 발열, 기침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십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부친은 울산 202번 확진자, 모친은 울산 203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부친과 모친은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박 2일간 춘천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고 이곳에서 부친과 모친은 11월 27일 금요일 확진 판정을 받은 춘천 78번인 외삼촌과 춘천 81번인 예수모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11월 30일 울산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11월 30일 어제 저녁 10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이동동선의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고 부친과 모친이 확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번 확진자입니다. 60대이고 동구에 거주합니다. 2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모친과 자녀인데 모친은 울산 203번 확진자이고 자녀는 울산 201번 확진자로서 가족 간 확진입니다. 11월 27일 인후통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11월 30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일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이동동선의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고 우선 가족 친지 7명 중 부인하고 아들은 양성이고 나머지 가족 5명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접촉한 205명에 대해서도 검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3번 확진자입니다. 50대이고 동구에 거주합니다. 역시 2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친과 자녀이고 부친은 울산 202번 확진자이고 자녀는 울산 202번 확진자로서 가족 간 확진입니다. 11월 22일 근태감, 발열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11월 30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남편과 같이 검사를 받았고 12월 1일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이동도심의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고 가족, 친지분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5번 확진자입니다. 30대이고 북구에 거주합니다. 2명의 가족이 있습니다만 접촉은 없었습니다. 11월 27일 두통, 인후증 등 최초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프랑스에서 1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고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이 있어서 11월 30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일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에 대해서 소독을 완료했고 접촉자는 없으며 울산대병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6번째 205번 확진자입니다. 40대이고 중구에 거주합니다. 따님 1명의 가족이 있고 따님은 울산 206번 확진자입니다. 가족 간 확진입니다.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경위입니다. 멕시코에서 11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따님과 함께 입국을 했고 입국 당일인 11월 30일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2일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고 따님인 울산 206번 확진자 외에는 추가 접촉자는 없으며 울산대 병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7번째 206번 확진자입니다. 10대이고 중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모친이 계시고 모친은 울산 205번 확진자입니다.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경위입니다. 역시 멕시코에서 11월 30일 모친과 함께 귀국을 했고 입국 당일인 11월 30일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일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입니다. 거주지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고 모친 외에는 추가 접촉자는 없으며 울산대 병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8번째 207번 확진자입니다. 40대이고 북구에 거주합니다. 가족 2명이 있으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경위입니다. 멕시코에서 11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고 입국 당일인 11월 30일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2일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고 울산대 병원에 역시 입원 조치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번째 208번 확진자입니다. 60대이고 북구에 거주합니다. 가족 1명은 부인으로 울산 209번 확진자입니다. 부부간 확진입니다. 11월 26일 마등기침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경위입니다. 11월 22일 일요일 11월 30일 확진된 경남 627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11월 30일 울산시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일 오늘 11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동선의 추가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 중입니다. 울산대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9번 확진자입니다. 50대이고 북구에 거주합니다. 가족 1명 있는데 남편도 방금 이야기한 울산 208번 확진자입니다. 11월 30일 근육통, 몸살 등 척추 증상이 있었고 지금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경위입니다. 이번은 남편인 울산 208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1월 30일 울산시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일 오늘 11시에 남편과 같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도시 및 추가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울산대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입니다. 울산 196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남구에 거주하고 서울 동진구 173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어제까지 검사 중 1명, 검사 예정 1명이 있었으나 2명 모두 검사를 했고 검사자 25명 중 23명은 음성이고 부인이 울산 197번, 자녀인 울산 198번 2명만 확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산 199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울산 196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가족, 커피숍, 골프 연습장 등에서 접촉한 27명 중 25명은 음성이고 C커피숍에서 접촉한 2명은 아직 검사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인류상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100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56만 4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44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서울 155명, 경기 96명, 충북 32명, 부산 31명, 광주 22명, 인천, 충남 16명 등 전체 45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고 누계도는 34,652명입니다. 오늘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같이 전체 52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생 현황입니다. 1,329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고 11,96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국 발생 현황 추이입니다.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시의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입니다. 11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4,391명을 검사했고 이 기간 중에 41명이 확진되어서 확진 비율은 0.93%입니다. 확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KTX 울산 연습매질 여소 운영입니다. 11월 30일 현재 검사 결과를 보시면 전체 2,246명을 검사했고 2,227명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조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춘천발 확진자 감염 추정 경로입니다. 춘천의 78번, 81번 확진자는 11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강원, 양구 2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다음은 코로나19 대비 수능 특별종합상황실 운영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고 김장철입니다. 가족과 친지 간의 모임이 많은 시기입니다. 또 겨울철이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모임을 갖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가족, 친지로부터 비롯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의 가족이 감염되었을 경우 주변의 나머지 가족분들이 감염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소중한 가족, 친지의 모임이지만 금년만큼은 자제해 주시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의 방문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가족, 친지 간 모임을 갖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좋아하는 스포츠, 댄서, 취미 모임도 나중에 모이는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장소의 방문은 삼가거나 방문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장님께서도 이 추세를 끊지 못하면 하루에 600명 내지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모임,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3밀 등 이음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기상입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울산 MBC 유희정 기자님. 예, 울산 MBC 유희정 기자입니다. 202번 환자가 회사에서 사내 목욕탕 관리를 하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고 직원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근해서 근무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해당되는 건물에 근무하신 분이 500분이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접촉자는 20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혹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역학조사님께서 현장을 다녀왔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녀오기는 했는데요. 그분이 일하시는 곳은 아침에 일어나갖고 한 곳을 소독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근하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셨고요. 23일부터 쭉 다니셨고 토요일 하루만 그 회사를 안 가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명수는 저희가 정하고 온 게 샤워실 이용했던 그런 분을 추정해 보니 한 180명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회의 같이 하신 분들 한 24명 잡고 있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역학조사상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내부 청소나 이런 걸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번하고 203번 같은 경우에 여기 표 주신 거 보면 가족하고 친지가 7명으로 돼 있는데요. 네. 상대방 배우자랑 아들을 제외하면 친지가 5명이 남는데 이게 춘천 모임인가요? 아니면 춘천 모임과 별개인 친척들이 있는가요? 지금 사람이 많아서 202번하고 203번 부부 관련해서 친지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배우자 제외하고, 예. 예. 그분들은 지금 그 춘천 모임 갔다 와서 또 자기 가족들 울산 모임을 또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모임이 한 4명 정도 되고요. 또 자기 사는 집 아래층에 또 이제 따님이 살고 있어서 한 지금 5명 정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격리가 되신 겁니까? 지금 검사 중에 있고요. 예. 검사가 이제 어떤 분들은 나오고 어떤 분들은 지금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상태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네, 울산내일 주성미 기자님. 울산내 주성미 기자입니다. 그 목욕탕 관련해가지고 샤워 시설 앞에 출입 명부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었는지 사내에서 QR코드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 네, 다 보고 왔는데요. 다 컴퓨터로 다 태깅하는 데가 다 회사 그 사원 카드 그렇게 찍는 데가 다 있었고 수기로 쓰는 거는 없었긴 했지만 그 태깅한 거 플러스 이제 전체적인 명부를 저희가 다 조사해서 검사 숫자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 202번 확진자는 그러면 청소만 하고 샤워실 안에는 머물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청소 끝나고 안에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샤워실 내내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네, 파이낸셜 최수상 기자님. 예, 지금 그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이 입원 치료할 병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 입국자 오늘 5명인데 외국인, 내국인 표시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다 내국인이고요. 5명 내국인, 외국인 없고 이게 질문이 안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병상 지금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81병동을 쓰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동을 울대병원이 81병동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중환자 병실이 9개, 그 다음에 일반 격리병상이 38개에서 47개입니다. 47개인데 지금 43명이 오늘 지금 입원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유병상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면은 또 올 때를 지금 일정을 잡아놨는데 이제 61병동을 이제 소개를 하고 기존 환자들을 재배치시키고 그 61병동을 이제 소개를 하면 거기에 44병상이 나옵니다. 이제 감염병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2단계 이제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44병상이 이거마저 또 차면 그다음 71병동을 이제 또 밀고 나가는 이제 되는데 71병동이 49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쓰고 있는 47개, 그다음에 61병동 44, 71병동 49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 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대자동차 양남에 있는 연수원을 대구, 경북, 울산 해서 이제 경북권에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로 지금 운영을 할 건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되면 290실에 여기 이제 한 실에 2명씩 들어가면은 580명 정도 이제 수용이 가능해지면 우리 울산은 지금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확산이 된다라고 봤을 때 병상에는 지금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제 기존 그 입원자들 중에서 이제 퇴원을 할 수 있는 퇴원자들이 좀 다수 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뭐 61병동 정도만 지금 준비를 하면 그 병상 구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다른 데는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 지금 대구로 지금 전원을 시키고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환자들이 다른 시도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고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울산 MBC 이희정 기자님. 예, 울산 MBC 유정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울산 208번 환자가 경남 627번하고 접촉해서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접촉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또 나가게 되는 그 경남 627번 환자랑 여기 그 저희 확진자 분이랑 같은 곳 동호회 예, 어떤 걸 같이 좋아하는 거 취미상 그 동호회 모임에서 그 22일 날 일요일 날 한 3-4시간 정도 같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네. 더 있는 울산에서 이게 있는 건가요? 아니 다른 집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럼 갔다가 오시고 나서 증상이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어떤 취미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산악 오토바이. 예? 산악 오토바이. 아, 산업. 네. 알겠습니다. 그 208번하고 209번은 뭐 직장이나 어떤 대외 활동은 없으세요? 여기 지금 가족들만 접촉자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네, 가족들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그 춘천 모임 관련해서 다녀오신 이후에 울산에서 모임이 한 번 더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모임의 성격이 뭐였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가족 모임 뭐 특별히 뭐 김장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식사 모임 같이 가족들. 네. 경남 627번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 양산입니다. 양산. 네. 네,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조사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